잠시 곁길로 벗어난 것 같지만 이 글의 목표는 미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이 보내는 힌트를 어떻게 인식 상태에서 재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가 아니다. 나도 그것은 모른다. 이 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효과를 볼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꽤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것은 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을 건드리는 방식이다. 첫째, 이 샤워장 앞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나는 두 눈을 감고 움직이며 샤워를 마칠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진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신경과 감각이 쭈뼛쭈뼛 일어나 나의 마인드 브레인에 전선들이 재배치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떠오른 적은 거의 없었으나 아래 방법에서의 전선 재배치를 도움받아 왔다고 나는 믿는다. 둘째, 인식 상태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다. 비록 파리넬라의 파리넬리의 노래가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으면서 의식을 잃고 절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클래식으로는 안 된다. 최초로 시도했던 것은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이너 이너 음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인 어 가다 다비다 였고 핑크 플로이드의 에코스가 그 뒤를 이었다가 텐저린 드림의 팬드라 팬드라였다. 그 음원들이 발표되고 나서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입수할 수 있었다. 유행가도 아니고 상당히 긴 그런 음악 소리를 듣다가 번쩍 힌트가 스쳐가는 경험을 나는 아주 많이 했었기에 적어도 나에게는 그 음악 소리들이 앞에서 설명한 만트라가 되어 전선 재배치를 도와주었다고 믿는다. 시도하여 보아라.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크게 들어야 하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듣지 말아라. 물론 나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효과를 보았던 사례. 2009년 3월 27일에 개정되기 전에 중소기업 기본행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으로 바뀌었다. 내가 관여한 기업은 본사가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으나 한국 지사는 미국 본사에서 미국 내에 만든 자회사가 제3국에 만든 손자회사에서 투자한 회사였고 그 지사에서 공장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시기는 2008년 말이었으므로 변경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내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에 직접 투자이건 간접 투자이건 모두 적용되던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개정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 부과하였다. 이 법 제처 및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았으나 뭔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샤워장에서 눈을 감고 샤워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여러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국민신문고가 떠올랐다. 그 즉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국민신문고에서 중소기업청이 답변한 내용이 있었다. 요약하면 원래는 직접 투자만 해당되었는데 간접 투자도 제재하려고 법이 바뀐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납부하였던 세금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았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건으로 등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여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해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 이전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허름한 전신 적산가옥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에 2층 단칸방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이 고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가만히가 문 가리개 역할을 하는 재래식 변소를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월세로 온 가족이 살았다. 그 변소는 여름에는 파리 구더기들이 득실대는 모습이 적나라하였고 노크라는 것 대신에 인기척을 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집주인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부부였는데 가게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순대를 작은 손수레에 끌고 다니며 파는 수준이었다. 그 주인이 사는 집이라는 것도 높이 1미터 수준의 낮은 판잣집이었으며 매일 순대 살면서 냄새가 진동하였다. 높이가 그렇게 낮은 이유는 높이 1미터 미만의 건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곳에서 벌레처럼 살았다. 그 다음에 서울역 앞 양동의 쪽방 등 몇몇 곳을 더 거치게 되지만 가정집 차고에서도 살았었다. 나는 몇 년을 그런 곳들에서 혼자 살았고 주거, 주거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보유 자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28세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은 약 3천만 원이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제로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나는 주로 번역 일을 해서 수입을 받았으며 번역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잤다. 이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계속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나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돈의 생리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나에겐 아파트 한 채 값인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기에 아내는 그 말이 믿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는 순전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시티보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결혼하였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자가용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들이 중학교 수준이 되면 아빠가 갑자기 망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몽땅 압류당하는 것으로 연극을 꾸미자. 그리고 판잣집으로 이사가서 단칸방 생활을 하자. 너는 팔주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다. 우리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판잣집에서 나와 숨겨놓은 진짜 집에 가서 낮에 있다가 저녁에는 다시 애들이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애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는 듯 처신하고 등록금을 일부러 늦게 주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우리끼리 몰래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딸들에게는 수제비나 먹이자. 이 봉투 붙이는 일 같은 것도 가져와 딸들에게 시키자. 이러한 계획은 아내의 반대로 인하여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딸들에게 이 사생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하여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